다이나믹 코리아, 한때 한국의 브랜드를 설명한 이 문구는 지난 한 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온 지구를 덮친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2020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으며 이것은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된다는 뜻이며 또한 곧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생깁니다. 세계 각국의 기관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1위는 압도적으로 해외여행이 차지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제 짧게는 1년 넘게, 길게는 수년간 방문하지 못한 해외로 발걸음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팬데믹 이후에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에 대한 대접은 어떨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이렇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일각에서는 천만다행이라는 의견도 나오며 다른 편에서는 큰일 났다고 탄식하기도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왜 극과 극으로 변하고 있는지 세계 각국의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 해외에 나가도 된다는 의견. 우선 일부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인은 팬데믹 이후에 해외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 당장 여권 파워를 비롯해서 방역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는 이유입니다. CNN에 따르면 국제교류 전문 업체 L&D 파트너스가 발표한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189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189점은 189개국을 의미한 것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의미하고 있으며 비자 프리 점수를 매긴 결과 세계 3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는 코로나의 각국 출입국 금지 상황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1위를 하고 있는 등 다소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은 유럽 입국 금지를 당했었고 뉴질랜드와 호주와 같은 국가가 방역에서 성공해서 입국 가능한 숫자는 상당히 바뀔 걸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는 확진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민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맞았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최고 10배의 일확진자가 발생 중입니다. 따라서 방역에 성공하고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한국은 앞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 등은 앞으로 백신 여권 등을 채용하여 백신 접종자들은 격리 없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한국도 무리 없이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에서 방역을 가장 잘한다는 싱가포르는 한국에 가장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해외여행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이 나왔는데 수많은 국가들이 해외에 금방 나갈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더라도 확진자가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백신 여권 국가에 포함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확진자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코로나를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결과도 있어서 확진자 자체가 낮아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백신 여권 국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반대편에서는 단순히 백신 여권 국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현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해외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인,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최근 겨울이 끝나가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백신 접종자도 많아져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한국인들이 현재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인이 해외여행하기에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 유튜버는 남미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남미 국제 커플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콜롬비아 길거리에서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사회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한국인으로 대답을 했는데 사회자가 다소 험상궂은 표정으로 한국 사람 맞나 아니면 중국에서 왔나 라고 재차 물어봤다는 것이죠. 문제는 쉽게 이 사람이 한국인인 것을 믿어주지 않으며 중국 때문에 크게 고생하고 있다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미안하다며 자신도 서울에 가봤고 태권도를 좋아한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길거리 공연이라 어느 정도 농담이 섞여 있었겠지만 자칫 한국인으로서 봉변을 당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현재는 팬데믹이 1년 지난 상황이라서 그러한 오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실제 작년 팬데믹 초기엔 3월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자 수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막았습니다. 당시 베트남이 한국을 막아 논란이 되었는데 베트남에 살던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 피하는 분위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방역도 잘했는데 그러한 걱정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K방역으로 유명했고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매우 잘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고마워하는 나라들도 있으며 한국인은 해외에 나가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터키의 한 지역에서 들려오는 한 네티즌의 현지 분위기는 한국인의 상상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키의 위구르인으로 구성된 지역의 상점을 돌아다녔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자신을 보자마자 말도 안 하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다소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중국에서 왔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현재 아시아인 전체를 중국과 혼동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중국인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유럽권이나 오세아니아, 북미 등지에서는 작년에 가까운 마트조차 가기가 부담스러웠고 사람들의 눈빛이나 대하는 태도가 매우 차가워서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국가인데 이러한 취급까지 받고 있는 게 다소 억울한 상황인데요. 어떠한 방법이 없냐는 질문도 던집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나 I'm Korean이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없고 뭔가 한국인임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냐는 문의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유학을 떠나거나 출장을 가야 하는데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에 관해서 많은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 및 유학생들은 향후 수년간은 동북아시아권 정도나 여행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한국인들이 그 외 지역에 가면 매우 위험할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여권을 꺼내서 자신의 국적을 그때마다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며 갑자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대부분 돈 쓰는 일인데 돈 내고 푸대접 받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기분 좋자고 떠난 여행이 되려 긴장의 연속일 것이며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방역을 잘했고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이나 진단키트로 다른 나라를 도와서 그렇지 그런 것도 없었으면 더 곤욕을 치렀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지역에서 등장하는 지역적인 우려가 아니라 실제 국가별 반중 감정을 봐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역사상 반중 감정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한 것이며 중국으로 인해 미국이 엄청나게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반중 감정을 부채질하는 것은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태도가 더욱더 지구촌 사람들을 화가 나게 하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팬데믹을 가장 잘 극복한 국가가 중국이며 그로 인해 심지어 우월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에서는 중국의 조선족들을 태우고 공사장을 가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뉴스가 중국에 나가자 중국 네티즌들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국가에 뭐하러 갔느냐라면서 한국을 코로나가 심각한 국가로 치부했습니다. 중국 옆에 위치해서 팬데믹 초반에 가장 극심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 보고 방역 좀 잘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또한 그들은 코로나가 중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되었고 WHO에서 8건 나온 조사단들은 제대로 중국 우한에서 검사를 하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WHO가 중국 자금과 결탁되었다는 추측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우월적인 민족주의가 더욱더 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합니다. 금주 G7 정상회의에서 이들은 중국을 대응하는 결의문을 동시에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의 종식이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다시 국가 간 교류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방역이나 투명성, 국가 간의 공조 등을 봤을 때 한국은 충분히 해외여행을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 국가입니다만 현지에서 전해지는 우려는 한국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은 해외여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3일 저녁 11시 8분경 일본 동북부의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2011년 대지진으로 전 세계를 방사선 피해에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후쿠시마죠. 13일 밤 일본에서는 90만 가구가 정전됐고 밤새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지진 탓이었을까요? 15일 일본 대표 자동차 기업인 닛산의 애플카 관련 협상이 결렬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13일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는데 일본 진도 계급상 6강은 서 있기 어렵고 실내에 고정되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이 흔들려 넘어지는 수준으로 피해 규모가 큰 편입니다. 창문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인명피해 우려도 심각하죠. 내진성이 약한 목조 건물은 기울거나 쓰러지기도 하고 땅이 크게 갈라지거나 대규모 산사태 및 산이 붕괴하는 일도 벌어지는데 이번 후쿠시마현 소마의 산사태로 고속도로가 흙더미에 덮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위치는 북위 37.7도, 동경 141.8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60km로 추정됐습니다. 14일 0시 도쿄전력 관내 도쿄도와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야마나시, 스즈오카현 등 8개 현에서는 약 83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죠. 도호쿠 전력 관내에서도 9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일본 동부 지역의 고속철도, 신칸센 일부 구간에서도 정전이 일어나 운행이 보류됐습니다. 진원진 후쿠시마현의 경우 약 30초간 건물이 강하게 흔들렸는데 이는 10년 전의 3.11 대지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한 흔들림이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쇼핑센터의 대형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부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후쿠시마 인근뿐 아니라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돼 대부분의 시민이 잠들지 못하고 SNS로 안부를 나눴죠. 도쿄에서는 식탁에 올려둔 휴대폰이 떨어지는 수준의 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피해 확인 과정에서 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이번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는데요. 2011년 3월 11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9.0으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쓰나미로 이어져 사망자 15,000여 명, 실종자 2,500여 명이라는 대규모 피해를 기록했죠.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돼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잔존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동일본 대지진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일본 정부는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후쿠시마 제1, 2 원자력 발전소와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 그 외 원자력 관계 시설에도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죠.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지진으로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추가 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지진과 비슷한 수준의 여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죠.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14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위원회는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이시노마키항에서 20cm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설명하면서 후쿠시마현 앞바다를 포함해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 발생한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이나 그 주변에는 앞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흔들림이나 쓰나미 대비 태세를 다시 점검하라고 당부했죠. 도다 신지 도호쿠대 교수는 후쿠시마나 미야기 앞바다와 더불어 10년 전 발생한 거대 지진 영역의 남북이나 일본 해구의 바깥쪽 등 영역에서는 규모 9.0의 거대 지진의 영향으로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죠. 피해 정도는 진원의 깊이, 지진 발생 위치, 쓰나미 발생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규모 9.0이면 지진 발생 시 방출되는 전체 에너지를 기준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 정부의 입장 발표와는 너무 다른데 일본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울까요? 교도통신은 후쿠시마 제1원전 5, 6호기의 4군데서 물이 넘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각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 후 연료를 보관하는 공용수조 건물에서도 물이 넘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에 있는 사용 후 연료 수조에서도 소량의 물이 넘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물이 건물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며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원자력 규제청은 넘친 물의 양이 적고 방사선량도 낮아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해도 원전에서 물이 넘치고 있는데 글쎄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13일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으로 일본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을 잇는 고속철도인 도호쿠 신칸센이 열흘가량 제 기능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JR 동일본은 전력 공급용 가선을 지탱하는 전주가 지진의 영향으로 꺾이거나 철도를 받치고 있는 고가다리 등이 손상돼 복구 작업을 마치고 운행이 재개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도회사 JR 동일본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구간의 신칸센 운행을 중단했는데요. 도호쿠 신칸센과 바로 연결되는 아키타 신칸센 및 야마가타 신칸센도 지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죠. 이들 노선은 전날 온종일 운행을 중단했고 15일에는 횟수를 줄여 운행했습니다. 도쿄까지 직접 운행을 재개하는 것도 열흘 정도 걸릴 전망이고요. 일본 도호쿠 지방으로 가는 핵심 철도가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 주요 항공사는 도호쿠
도쿠 각 지역 공항을 오가는 임시 항공편을 투입하기로 했고, 수도권에서 후쿠시마역이나 미야기현 센다이시를 오가는 고속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도 증편하고 있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애도를 표합니다만 역시나 걱정할 틈도 주지 않네요.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타고 있는 것을 봤다. 지난 13일 밤 지진 발생 후 18분 뒤 트위터에 게재된 글입니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 대지진의 혼란 속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면서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트윗이죠. 1923년 도쿄 일본의 간토 지방은 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혼란 속 불신이 싹 트는 가운데 내무성이 계엄령을 선포했죠.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면서 하달한 내용 중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온갖 유언비어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에 실려 각지에 나돌기 시작했죠. 지진으로 물 공급이 끊긴 상태였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인은 화재를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러한 소문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일본 민간인들에게 조선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곳곳에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들을 가차없이 살해하기 시작했죠. 조선식 복장을 한 이는 바로 살해당했고 신분을 숨긴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식별을 위해 어려운 일본어 발음으로 이뤄진 문장을 15엔 50전을 읽게 해 발음이 이상하면 바로 살해했는데요. 이때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류큐인, 도쿄에 살고 있던 지방 출신 일본인, 미국, 영국 등 서양 출신 기자들도 일본 자경단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국인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도쿄에 가는 곳은 곧 죽음을 뜻했죠. 경찰은 살인을 보고도 방관했는데 이때 조선인 학살과 더불어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인권운동가, 반정부 행위자 등으로 경찰의 요주 인물로 등록돼 있던 좌파 운동가 학살도 동시에 진행됐죠. 역사적 비극을 상기시키는 해당 트윗에 대해 일부 일본 네티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이라더니 니들은 아직도 우물물 먹냐? 일본은 아직도 우물물 먹는 모양이군 등의 댓글이 쏟아졌죠. 문제 트윗을 올린 트위터 계정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는 유언비어가 인터넷에 퍼져 제일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줬죠. 이런 형태는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자국민들까지 욕보이는 격인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불행은 일시불이라는 말이 있죠. 지진 사태로 폭풍 같은 주말이 지나고 돌아온 15일 월요일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협상이 일본의 닛산과도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양측 간 접촉은 짧았고 논의는 고위 경영진까지 진전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협상의 결렬의 주요 원인은 애플 브랜드 사용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죠.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협상 결렬 발표 시기가 타이밍상 좀 그렇죠.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일본이 항상 지진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새삼 환기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애플과 협상 중단을 선언한 현대차와 기아차는 애초에 애플카는 안중에 없었다는 듯 신차 출시에 주력하고 있죠. 15일 현대차는 곧 출시될 아이오닉5 내부 이미지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전기차 업계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5년